좋아요, 구독!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이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첫 번째 기사는 미국의 주택 가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면 미국 연준의 좀 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걸로 보이실까요? 네. 잠깐 이따가 화면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주택 가격 하나로만 일단은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미니다우 차트를 일단은 이제 해놨는데 잠깐만 좀 보도록 하죠.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자, 모든 지수들이 지금 다 올랐고요. 대표적인 미국의 3대 지수 중에 하나인 미니다우의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 봐도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어떤 금리 인상의 이슈하고 반대로 간다라는 이런 설도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지금 주택 가격이 오늘 이제 이슈로 뜨기는 했는데 이 주택 가격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복기를 일단은 해드릴 거거든요. 경기 사이클이에요, 경기 사이클. 자, 경기 사이클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돌았고, 실제로 파월도 금리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2024년에 금리 인하가 최대 6번까지 갈 거다. 근데 지금 몇 번까지 내려왔나요? 3번까지 내려왔어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리 인하를 6월, 3월부터 한다라는 그런 소리가 많았는데 어떻게 됐죠? 지금 6월로 일단은 밀렸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많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기 사이클을 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기 사이클은 여러분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 2, 3, 4번만 알면 여러분들이 경기에 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고 3번이고 여기가 4번입니다. 그렇죠? 자, 1번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하던 그런 차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쿨다운 시키는 이런 시기. 2번 금리 인상을 통한 부작용의 시기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는 2번 시기. 자, 금리 인상을 통한 부작용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부작용 어떤 게 있을까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앵커님. 일단 기업들이 네. 새로운 사업을 도전을 할 때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좀 어려움이 있고. 네네, 그렇죠. 자, 기업들한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 뭐가 생길까요? 자, 신규 대출. 기업들의 신규 대출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기존에 투자를 했죠? 기업들이 기존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신규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네. 계획하고 있던 신규 투자를 안 했죠. 신규 투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적 투자. 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올해 뭐 1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네. 그걸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든가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그 계획을 완전히 철회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부작용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네. 2번 구간에서 나타나야 돼요. 금리 인상을 통한 부작용이 2번에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에 임팩트를 때려야 돼요. 자, 노동시장 임팩트를 때리면 제가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실업률은 높아지고, 그렇죠?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이 낮아지고. 자,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힘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피벗을 하는 거죠. 피벗이 뭡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해서 기업들이 돈을 더 쓰게 만드는 거죠. 기업들이 돈을 더 쓰게 만들면 이 부작용이 어떻게 되나요? 활성화가 되겠죠?
기업에 신규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게 되고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을 더 고용하게 되고 공장을 짓고 공장을 짓는데 라인들이 더 들어가게 되고 그 라인을 만드는 인적 자원들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구간이 피벗 구간, 경기 활성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경기 회복 구간, 이 3번 구간을 우리가 리커버리라고 하죠. 회복 구간. 3번 구간을 지나서 4번, 다시 활성화 구간을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가 되겠죠. 4번 구간에서. 그럼 여기에서 또 뭘 해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경기 사이클입니다. 경제는요, 별거 없습니다. 뭐 몇 가지 이론이 있죠. 수요와 공급 이론만 알아도 50% 정도 난다라고 하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지금 2년 동안 말씀드리는 이 경기 사이클. 경기는 뭐예요? 1번 구간과 2번 구간, 그리고 3번 구간과 4번 구간만 알면 여러분들이 모든 판단,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금리 동결을 할 것이냐, 그리고 실업률이 어디에서 피크를 찍고 실업률이 피크를 찍을 때 연준,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써서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가 리커버리 되는 요 구간으로 가고 다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쿨다운 시키는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요. 이 과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주기가 사실은 뭐 8년 주기설도 있고 12년 주기설도 있고 18년 주기설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18년 주기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짧아졌습니다. 뭐 12년, 8년 이렇게 일단은 좀 작아졌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네. 주택 가격이 높아짐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그런 속도가 낮아질 수는 있는데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주택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 주택 가격. 요걸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택 가격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단순히 이제 수요 공급, 당연히 수요 공급의 이론으로 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수요 공급의 이론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수요가 왜 생길까를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제가 내일 조금 제가 내일 또 화요일날 공개 방송을 하잖아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모기지론입니다. 모기지론. 모기지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론 대출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죠. 모기지론의 어떤 금리, 지금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론에 관련된 금리는 변동이 없는 대출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집값은 전체적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5.5%다. 미국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실질적으로 모기지론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이거보다 낮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그냥 펌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이런 프로세스로 지금 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 하방 경직성이 커지는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기지론에 대한 금리가 다시 오르면 이 기사는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사에서 정말 인사이트로 보셔야 될 건 뭡니까? 단순히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왜 이게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경기는 이 경기 사이클에서 논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모기지론에 관한 것은 내일 제가 일단 공개 방송에서 시간이 되면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